통계적 추정으로 갑니다. 근데 통계적 추정이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개념은 진짜 어려운데 공식이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공식 때려박아서 그냥 값계산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외워서 풀면은 언젠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내용을 천천히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적 추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그런가 보다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 간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자, 이때 모집단과 표본집단 간의 관계는 딱 3개씩만 나오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있으면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한 걸 잠깐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일단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예 전체 범위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약간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다. 뭐 50만 명이 수능을 봤다. 그러면 어떤 수학 점수가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등급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어느 정도 걸리냐? 그죠? 수능 성적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채점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대충 미리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땡땡 아니면 메가 땡땡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내는 게 등급 컷. 그쵸? 얼마 만에 나와요? 시험 끝난 지 3시간 만에 나옵니다. 시험 끝난 지.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체 모든 고3 학생들이 본 시험 점수, 그게 전체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전체 집단이라는 이름을 엄마 모자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별량값들이 들어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나오는 점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X라는 점수가 무슨 뭐 몇 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집단 같은 경우에도 놓고 봤을 때 평균, 뭐 물론 우리는 커트라인까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평균 자체를 추정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시행의 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평균을 몰라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기는 하겠죠. 굉장히 많으니까 50만 명이라고 친다면.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한 모든 점수를 다 뽑아내려면 기본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렇게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 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뭐 메가 땡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인터넷에다가 학생들 자기 점수 올리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아예 그냥 채점해서 유도하게 만들죠. 자, 그렇게 일부 뽑아내서 조사하는 거를 일부만 조사하는 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다 라고 해서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뭐 이게 조사 종류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건 표본조사를 하느냐, 일단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표본조사를 하는 게. 자, 그러면은 표본만 조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실제로 뭐 등급 컷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뚜껑 딱 열어보면 그 차이가 나죠.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확 차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내가 2등급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3등급이 떠 있어요. 실제로 성적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0점까지는 아니지만 한 1점 차이, 표준 점수로 1점 차이, 막 이런 것 때문에 등급 컷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니까 얘는 부정확한 거. 그러니까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정확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좋은 애들, 이때 표본조사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데 안 되는 애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는 뭐 때문이냐?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효율적으로 조사해도 될 정도로 그 정확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지는 않은 경우들, 이때 표본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경우냐면은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라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하면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랄까 전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법이 일반적인 법이 다 있어요. 이거 판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판매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아니 뭐 그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평균 수명 시간 조사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평균 수명 시간을 조사해야 돼요. 내가 전구를 10,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럼 수명 시간 조사하려고 10,000개를 다 틀어놔요. 평균 수명 시간이 10만 시간 나왔어요. 와, 10만 시간 나왔어요. 이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판매하세요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판매할 게 없죠.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부만 뽑아다가 조사해서 이 중에 저희가 샘플 한 100개 뽑아가지고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알겠어요. 나머지는 파세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위에 거 케이스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어떤 사설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등급 컷들 있잖아요. 이거는 100%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당장 궁금한 것 뿐이니까 대충 예측해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표본조사로 들어가고요.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출구조사 이런 거 하죠. 뭐 아니면 뭐 사전 예측조사라든가 이런 거 정확히 해야 돼요? 굳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이제 출구조사예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해요. 몇 번 찍으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을 찍고 나왔어요. 근데 몇 번 찍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 3번 찍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뭐 어차피 정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내가 거짓말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 한 2천만 명이 대통령 선거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몇천 명 정도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천 명 정도만. 자, 정확도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아예 대통령 선거 득표율 이런 거. 이건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예 조작 들어가면 그냥 바로 큰일 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전수조사예요. 하루 종일 뜯어보잖아요. 하루 종일 뜯어봅니다. 한 표도 누수 안 세게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되면은 다들 받는 거 이제 신체 검사 군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전수조사입니다. 표본조사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렇죠? 학교에서 뭐 신체 검사 같은 거를 좀 한다. 그 표본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뭐 몇백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전수조사해요. 물론 표본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표본조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만약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키들 이런 거 조사한다 그러면 꼭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특정 학교 얼마 안 되는 애들 이거 조사한다 그러면 그냥 전수조사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는 전수조사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특별한 경우들만 표본조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쪽에다가 좀 쓸게요. 조사 방법이 전수조사와 그 다음에 표본조사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고, 자, 전수조사는 일반적인 경우
모두 다 전수조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 표본조사는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해도 되는 거, 효율적이어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수조사 시 목적 달성 불가능한 거.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설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전국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표본조사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교적인 방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N명을 뽑아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뭐 전국 50만 명 중에서 뭐 한 100명 정도 뽑아낼 수도 있고 뭐 한 300명 정도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페이지에 300명만 올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점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이 N명에 대해서 표본을 뽑아냅니다. 이때 이 N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N짜리. 그 말은 별량이 지금 N개만 표본을 뽑아냈다.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표본을 뽑아냈다, 추출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추출 방식은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서 100명을 뽑는데 저기 각지역에 있는 전교 1등들만 뽑았어요. 100명을. 그래서 평균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지금 96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국 평균이 96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전국에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최하점인 친구들만 100점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한 10점 나왔어요. 그건 전국 평균 10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랜덤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임의 추출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자기적인 추출을 하면 안 돼요. 무작위적인 추출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자기적으로 뽑아냈을 때 데이터가 오염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 추출로 들어가는데 이 추출 방식이 원래는 네 가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되고 안 되고. 그러면 P, C, 파이, H 네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원칙상으로는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면 컨비네이션이 맞아요. 한 번에 N개 확 뽑아버리는 걸로. 괜찮죠? 임의 추출이라면 이걸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개체수가 50만 개라고 한다면, 아니 뭐 한 번에 N개를 뽑거나 아니면은 한 명씩 N 뽑는 것도 차이가 없죠. 순서대로 뽑으나 한 번에 뽑으나, 아니면은 하나 뽑고 다시 넣어놓고 또 뽑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때 얘가 뭐냐면은 순서대로 뽑죠. 하나 뽑고 빼놓고 또 뽑아요. 빼놓고 또 뽑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나오는 얘를 우리는 비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보건 추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 뽑아놓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얘를 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 추출. 그러면 중복조합은 이름이 있냐? 얘는 사실 딱히 이름이 없어요. 이건 어차피 잘 안 써요. 괜찮죠? 한 번에 뽑는데 똑같은 걸 또 뽑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한정에서나 쓸 수 있는 것뿐이라서 일반적인 추출 방식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시행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N개의 추출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함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면은 근사치를 요구하는 거야? 근사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뭐냐? 얘로 들어가요. 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보건 추출. 뽑았던 걸 다시 또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개를 뽑아냈어요.
자, 그럼 이때 나오는 별량이 무슨 뭐 x1, x2, x3부터 xn 이렇게 되겠죠? n개의 별량값이 나와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실제로 뽑아낸 하나의 표본이에요. 괜찮죠? 실제 하나 뽑아낸 표본. 그러면은 이 표본 자체도 어차피 나름 집단의 정보야. 무조건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집단의 정보예요. 괜찮죠? 그러면 집단의 정보니까 얘도 대표값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예요? 평균 뽑아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평균. 위에다가 바라는 기호를 씁니다. 위에다 바라는 기호를 쓰고 얘는 실제로 내가 구한 하나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뒤에 상수로 그냥 1을 한번 써줄게요. 실제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스몰 x 바라고 씁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얘보단 얘를 더 많이 써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냐? 아, n개 별량의 평균이구나. 내가 뽑아낸 표본에 대한 평균이구나. 그래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연히 얘가 n개짜리니까 이거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 표준, 편차 다 뽑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도 n개에 대한 분산 한번 뽑아보자. s제곱이라고 씁니다. s제곱.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s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내가 뽑아낸 표본의 표준 편차.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뭐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x1, x2부터 xn까지 싹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누겠죠. 다 더한 다음에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자,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어차피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x바라고 한다면 얘의 편차 제곱, 얘의 편차 제곱, 각각의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똑같이 도수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x1 빼기 x바 1의 제곱부터 xn 빼기 x바 1의 제곱 해놓고 나누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n이 아니고 n-1로 나눠요. 얘를 n-1로 나눠요. 뭐지? 원래 n이잖아요. 근데 n-1로 나눕니다. 이게 모든 8종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자, 지금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n 대신에 n-1로 나누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그래야 모분산과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직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럽니다. 그럼 잠깐만, 모분산이 뭐지? 모분산은 뭐냐면 이거야.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모집단의 평균. 얘가 지금 모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요거를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거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단과 내가 뽑아낸 하나의 표본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아까 네이밍이 뭐예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 간의 관계예요. 이건 표본 하나고요. 표본 집단이 따로 있어요. 표본 집단. 자,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표본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n개짜리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그럼 얘는 중복순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만약에 10,000개 별량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2로 뽑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은 만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괜찮나요? 2개만 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뽑아도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이 별량 개수가 10,000개라고 쳤을 때 표본의 크기가 3개짜리를 뽑아내면 1쪽에 나와요.
만 개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평균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얘 조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해요.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때 만들어지는 이 집단이 표본 집단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입니다. 자, 다만 이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표본 집단의 용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안 사용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이 네임이 가장 이뻐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왜 뺐냐?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뭐가 뭔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그냥 빼버리고 필요한 용어만 그냥 써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안에는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모든 표본을 다 뽑아요. 엄청 많다 그랬죠? 뭐 1억 개, 1조 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괜찮죠? 여기에 있는 표본 중에 하나가 지금 얘인 거예요. 괜찮죠? 이 안에 있는 표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실제 뽑아낸 표본 하나. 걔 평균 분산 표준 변차가 나왔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 표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집단을 나타낸다. 당연히 표본마다 대표값 설정해서 봐줘야 되겠고 이때 만들어지는 그 대표값 표본 평균이에요. 그렇죠? X바1, X바2, X바3, X바4 그렇죠? X바5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표본 집단은 지금 표본 평균이 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얘가 별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X바라는 거를 확률 변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괜찮죠? X바가 확률 변수로 사용하고 당연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갈 정도면 아니 얘는 훨씬 많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죠?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개체수가 작다고 치더라도 표본 집단은 이변이 없는 이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모집단이 막 3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적을 수도 있는데 표본의 크기를 5개로 뽑았다고 쳐봐요. 그럼 표본 집단에서는 몇 개 나올까요? 3의 5제곱개 나와요. 243개예요. 100개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비스름하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은 표본 집단에 있는 그 표본 평균들은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얘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가 나와요. 얘는 이쪽에다 잠깐만 좀 써볼게요. 당연히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모평균하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모평균이 지금 M으로 나오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이 M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 이름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표본 평균의 분산도 나오겠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원래 나왔던 모분산 시그마 제곱 있죠? 여기다가 딱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이 나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얘가 표본 평균, 그죠? x바의 이름이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요. x바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해서 그래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x바의 표준 편차. 당연히 루트 C였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겠죠.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딱 봐도 어때요? 평균만 지금 세 종류예요.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도 세 종류죠. 모분산,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도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될 거야.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뽑았을까요? 계산도 할 수 없는 얘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본의 크기만 이용해주면 얘가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가.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모평균과 똑같다라고 얘기했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 자, 요거 두 개요. 분산은 일단 좀 뺄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워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외우고 있어도 그냥 무조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예시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단에 있는 개체수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일단 한 번만 좀 볼게요. 모집단 주머니 안에 공이 지금 0과 2와 4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당연히 정규분 안 따라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표를 만족해요. 자, 만약에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면 0, 2, 4가 나올 확률은 전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것만 뽑아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뭐 복원 추출이잖아요. 뽑은 거 또 뽑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표본입니다. 이때 내가 뽑아낸 게 순서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슨 뭐 2랑 4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별량이 지금 2랑 4가 순서대로 하나씩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 둘 합의 절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편차 제곱 합을 원래 도수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2 빼기 1로 나눠요. 괜찮죠? 그래서 표본 분산이 지금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쓸 데가 없어요. 나오니까 그냥 설명한 겁니다. 자,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2가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 얘 쓸 일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나중에 추정 들어갈 때나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마 요것만 설명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커요. 요것만 설명하다가 이 관계만 설정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하나 뽑아낸 표본인 거고,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인 모든 표본 집단을 다 뽑아볼게요. 자, 그럼 얘는 순서상이 어떻게 나오냐? 0,0, 0,2, 0,4, 2,0, 2,2, 2,4, 4,0, 4,2, 4,4. 나올 수 있는 게 9가지예요. 왜? 3의 제곱이잖아요. 괜찮죠? 당연히 표본은 총 9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뭐 물론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정규분포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본 평균으로 대표값을 뽑아보니까 1, 2, 1, 2, 3,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얘는 표본 집단에서는 지금 표본 평균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X바가 이렇게 종류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X바에 대해서 0,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나올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에요. 그렇죠? 9분의 1. 자,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은 요거 9분의 1에다가 9분의 2네요. 괜찮죠?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때 모평균은 지금 얼마로 나오냐? 곱하고 더하다 보니까 그냥 2로 나오게 되네요. 괜찮죠? 자, m 값이 지금 2인 상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 번만 구해볼게요. 뭐야, 어차피 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확률도 좌우대칭이에요. 얘가 2 나오겠죠? 괜찮죠? 우와! 신기하다. 진짜로 똑같이 나오네.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0, 2, 4에 나올 수 있는 확률만큼 이 전체 개체수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이거 0 똑같이 6개 나오고요. 2도 6개 나오고 4도 6개 나와요. 이게 다 더하면은. 괜찮나요? 평균 합에 또 평균 구하는 건데 어차피 이거 다 더해서 그냥 12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대로 나오니까. 괜찮죠?
똑같이 횟수만 늘어나서 나오니까 너무 자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 나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편차제곱, 편차가 이쁘니까. 그럼 마이너스 2제곱 4, 0, 4. 그렇죠?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로 나오겠네요. 표본 분산, 아니다. 모 분산이 지금 3분의 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편차를 계산하면 4, 1, 0, 1,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러면은 x바의 분산 값을 계산해보면 얘는 9분의 4, 9분의 2, 0, 9분의 2, 9분의 4, 9분의 12예요. 괜찮죠? 9분의 12, 3분의 4네. 딱 얼마 차이 나요? 2배 차이 납니다. 그 2배가 뭐 때문이다? n이 2라서 그래요. 괜찮네? 그래서 얘가 시그마 제곱이면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이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얘는 되는 것 중에 하나 보여준 거야. 그럼 이걸 증명을 하면 되지 않냐? 증명을 고등과정에서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아예 교육과정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그냥 예시로 보여주고요. 보니까 어때? 되잖아. 그러니까 써.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괜찮죠? 고등과정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 또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2 루트 2. 자, 얘가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3분의 그냥 2로 나오죠. 딱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는 정규 분포에 영향받지 않고요. 이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 관계는 정규 분포랑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 왼쪽에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작게 한번 옮겨서 놔볼게요. 옮겨서. 자, 일단은 요거를 혹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왜 진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은지에 대한 거. 자, 이게 사실 8종 교과서 중에서 몇 군데는 영양 계르기 뭐 이런 거에 생각해보기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은 x바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뽑아낸 표본에서의 평균이에요. 괜찮죠?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n개라고 친다면 이 x바 자체가 x1, x2, xn n으로 나눈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x1 별량이랑 x2 별량 어때요? 이거 독립시행이에요. 괜찮아요? 얘가 지금 모집단에서 하나 뽑아낸 별량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앞에서 뽑아낸 거에 영향 받아요? 안 받죠? 그렇죠? 왜냐면 보건추출이니까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x1이 나온 것도 모집단에서 나오는 별량값 뭐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x2도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별량값. 이 확률 분포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야. 얘도 이 위에 있는 모든 분자값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확률 분포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n은 상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a는 개수로 뺄 수 있어요. b는 뒤로 뺄 수 있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n은 앞으로 빼놔 볼게요. 그러면은 2x1, x2, xn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확률 변수의 합의 기대값.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전했었죠?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게 내가 상금으로 받는 기대값이라고 한다면 100원과 500원은 어차피 독립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100원의 기대값과 500원의 기대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x랑 y가 독립적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교과서 중에 일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와 y가 독립적인 경우에는 이 식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증명을 못해요. 괜찮죠?
그건 대학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그럼 이거 어차피 x1, x2부터 xn까지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다 따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x1의 평균 첫 번째 뽑아내는 거의 평균이에요. 이게 모평균이야. 괜찮나요? 얘가 지금 모평균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모집단 x로 놓고 봤을 때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m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첫 번째 뽑아낸 별량값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갈 테니까, 아니면 이 확률 분포를 따라갈 테니까 괜찮죠? 무조건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m. 얘도 똑같죠? 이것도 다 모평균 따라가는 거예요. 정규분포 따라가요. m. 쟤도 m. 그러다 보니까 얘는 m만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하고 무조건 똑같아져요. 괜찮나요? 다만 여기서 이걸 가는 걸 증명을 못 해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아떨어지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좀 지울까요? 이건 좀 지우고, 두 번째 분산도 한 번만 해볼게요. 분산도 똑같이 v, 그쵸? 얘는 n분의 x1, x2 이렇게 돼 있네요. 괜찮죠? 뭐 똑같이 하면 맞잖아요. 그럼 얘는 vax 플러스 b, 이거 a의 제곱에다가 vx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n이 지금 상수기 때문에 얘는 개수로 빼낼 때 제곱으로 빼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x1, x2, xn 이렇게 분산이 나오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근데 얘랑 똑같아요. 독립적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두 개가 독립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분산은 각각의 분산 합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증명 더 못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분의 1에다가 vx1, vx2, vxn,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죠? 이거 어차피 그냥 모분산이에요. 시그마 제곱. 괜찮죠? 모분산 다 모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지금 시그마 제곱 몇 개? n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n 하나 약분해주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과 n배 차이가 딱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증명을 못합니다. 이 증명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모평균의 추정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여기 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문제. 갔다 와요. 오케이.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1382번 요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1번 형광등 수명조사. 이거 큰일 납니다. 목적 달성이 안 돼요. 2번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일반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얘는 효율적인 걸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거 전 국민의 실시간 시청률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거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표본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효율적이어도 되는 경우는 그냥 표본 조사를 다 한다라는 거야. 얘는 효율적이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효율적이어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도 표본 조사가 좀 더 적합할 겁니다. 물론 정확해야 되면은 전수조사 해야 돼요. 자, 올해 살 예상 수확량. 예상 수확량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요? 그렇죠? 얘는 표본 조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좀 애매하기는 하다. 애매하긴 하다. 5번이에요. 괜찮나요? 왜냐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말고사 수학 성적으로 등급을 잘라내게 된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등급 컷 뭐 이런 걸 뽑는다 그러면 얘는 전수조사 굳이 안 해도 돼요. 그건 표본조사로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이 평균 아예 정확하게 구해내야 된다면은 얘는 전수조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1383 요거 딱 1분 만에 답 한번 구해볼게요. 1383 그쵸? 뭐 너무 당연하지만 1번으로 나와야 돼요. 병역 의무자의 징병검사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가라로 했다가 진짜 큰일 나죠? 그죠? 난리 납니다. 대통령 아들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2번 자동차 충돌 안정성 조사. 그죠? 이건 전수조사하면 아예 그냥 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느 지역의 공기 오염도 조사. 그죠? 공기 오염도 조사 조사하려면은 그 지역의 조사기를 다 뽑아야 돼요. 전수조사 하려면은. 그쵸? 뭐 정확하긴 하겠지만 아유 사실상 연속적인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다 해요. 그렇죠? 일부 몇 개만 좀 뽑아서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강수질 오염도 조사. 이것도 일부 몇 개만 조사기 꽂아 놓고 대충 이 근방은 이 정도 오염도가 나와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표본조사 들어가고요. 자, 당연히 출고조사. 출고조사니까 안 돼요. 자, 투표 후 유권자들에 대한 출고조사가 아니고 투표 후 유권자들에 대한 뭐 대선 조사? 아니 조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그쵸? 어차피 대선 득표율 뭐 이런 거. 그죠? 뭐 지방선거 득표율 이런 거 다 전수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84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1384도 그냥 한 번만 같이 봅시다. 왜냐면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 공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한대요. 1, 2, 3, 4, 5, 6. 자,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복원 추출하는 경우. 자, 이게 지금 계속 봤던 거예요. 복원 추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6개씩 2개 되는 거죠. 36까지. 아, A는 지금 36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인데 하나씩 뽑는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원 추출은 무조건 순서가 있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은 뭐 아니 솔직히 나는 비복원 추출도 그냥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굳이 그걸 또 나눠놨어요. 하나씩 뽑는 경우랑 동시에 뽑는 경우로. 그렇죠? 자, 하나씩 뽑으니까 순열로 들어가겠죠. 6P가 들어가니까 6 곱하기 5. 아, 30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B는 지금 30인 걸로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복원이지만 동시에 뽑아내는 거. 그렇죠? 동시에 뽑아내는 거면 그냥 6C이죠. 그죠?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갑니다. 15가지예요.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아, 표본의 크기는 아니라 표본의 개수 자체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66에다가 15를 더했으니까 8
80일. 미안.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3번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 표본평균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별량 값들을 싹 다 더해준 다음에, 그죠? K는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해준 다음에 전체 도수 N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죠? 요거는. 괜찮죠? 자, 근데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편차제곱의 총합을 n-1로 나눈다 라는 게 좀 다른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 그죠? 이렇게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일단은 1385 요거를 설명 잠깐 좀 해볼게요. 1385 자, 되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고요. 자, 다음은 어느 모집단에서의 확률 분포 표예요. 모집단입니다. 자, 이때 0하고 2랑 4밖에 없네요. 모집단 안에 있는 별량이 지금 0, 2, 4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근원사건의 확률이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얘는 0일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2일 확률이 2분의 1, 4일 확률이 6분의 1. 이게 가능한가? 뭐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0이 2개 들어갔고 2가 3개 들어갔고 4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확률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추출을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2짜리야. 그럼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내가 하나를 뽑았다면은 그건 표본 평균이 그냥 하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임의 추출을 할 때예요. 할 때 그 표본 평균이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 2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달라.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짜리를 뽑았어요. 모든 나올 수 있는 표본 집단으로 놓고 본다면 똑같이 얘는 X값, 아니 X바값이 될 수 있는 게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때 확률을 뽑아내주면 될 텐데 2보다 작은 거면은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달라 라는 얘기잖아요. 표본 평균이 0일 확률과 표본 평균이 1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럼 표본 평균이 0일 확률이면 이거 그냥 00 나오는 거니까 그냥 9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나올 확률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 2배입니다. 순서 바뀌어야 되니까 0, 2랑 2, 0 둘 다예요. 그래서 6분의 1의 2배, 3분의 1이 될 거예요.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3. 9분의 4가 답이에요. 괜찮죠? 4번. 자, 그러면은 저기 그 한 번 정도는 직접 연습해 봐야 되니까 1386. 얘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1386.
거 있을까? 그러면 얘는 괜찮죠? 이게 뽑는다 그러면은 11, 13, 15, 31, 33, 35, 51, 53, 5 이렇게 총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1 나온 거는 1, 1밖에 없으니까 16분의 1이 맞아요. 근데 2가 나온 거는 1, 3도 되지만 3, 1도 돼요. 그래서 1, 3, 1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인데 3, 1도 있어서 8분의 1이 또 나와요. 그래서 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3, 2 나올 확률은 3, 3도 있지만 2로도 있고 5, 1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보다 더 커요. 응? 혹시 아까 설명한 것들이 이해됐어요? 알겠긴 한데 그렇게 너무 헷갈려요. 그렇지, 헷갈리지. 원래 되게 헷갈립니다. 진짜로. 천천히 일단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얘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이게 지금 모집단이 1, 3,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표본 집단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임의 추출로 나와 있어도 복원 추출로 해석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순서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쓸까? 1,1, 1,3, 1,5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1 뽑고 나머지 복원 추출이니까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습니다. 3,1, 3,3, 3,5, 5,1, 5,3, 5,5 9개밖에 안 되니까 다 써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다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이 지금 1, 2, 3, 2, 3, 4, 3, 4, 5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로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값이 1부터 5까지예요. 괜찮죠? 1부터 5까지. 자, 다시 한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의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probability.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일 확률은 지금 어차피 얘밖에 없어요. 괜찮죠? 당장 요것만 놓고 봤을 때 확률이 지금 1 나올 확률 4분의 1, 1 나올 확률 4분의 1. 그쵸? 얘 지금 16분의 1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1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데 지금 3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 얘가 지금 8분의 1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1, 5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16분의 1. 3, 1 나올 확률은 3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1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지금 얘가 8분의 1로 나오게 되겠고 3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3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4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 5가 되는 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5, 1로 나오는 것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자, 5, 3 불고기 미안해. 자,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자, 5 나올 확률은 얘 지금 16분의 1이네요. 괜찮죠? 실제로 이거 다 더하면 1 나옵니다. 1 나와요. 아, 그럼 지금 얘가 1이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니까 얘는 지금 요거 그대로 16분의 1 나오고 그냥 끝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쵸? 1, 3, 3, 1 두 개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아이고 4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 될 확률은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나오잖아요. 16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이거 다 더해줘야 돼요. 두 개 더하면 8분의 1이죠. 요거 지금 8분의 2니까 더해주면은 3이 될 확률이 지금 8분의 3이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4가 될 확률도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5가 될 확률도 16분의 1만 나오고 딱 끝이 나게 되겠네요. 괜찮죠? 실제로 이거 다 더하면은 값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딱 뭐라고요? 요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전체에서 얘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에서 얘를 빼도.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6분의 6 6이네요. 그래서 16분의 11이 답이다. 괜찮죠? 자,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나왔다 하면은 되게 많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꼼꼼하게 안 헷갈리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큰 틀. 그래서 나는 맨날 이렇게 동그라미 3개 그려요. 실제로 내가 뽑아낸 표본 5집단, 표본 집단. 괜찮죠? 그래서 이 3개만 잘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 뽑는 방법에 대한 거는 방금 여기다 얘기한 걸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좀 자주 나오던 게 1389번하고 1390번 유의 문제예요. 일단 1390번은 좀 어려우니까 1389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이 통계적 추정은 진짜로 어려운 내용이라 얘는 너무 빠르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꼼꼼하게 나갈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려면 2가 나오거나 아니면 1, 3이 나오거나 아니면 3, 1이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아예 표본 집단에 대한 모든 걸 다 뽑을 필요가 없어요.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만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라이트선이 없었어. 라이트센이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거 풀 때도 괜찮았는데. 그치. 자, 그래서 표본 집단에서 얘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뽑아봅시다.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2 되려면 1, 3, 2, 3, 1 이거 외에는 어차피 없잖아요. 실제로 이거 다 해봤자 9가지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1, 3이 될 확률이면은 8분의 1 그죠? 얘가 지금 8분의 1이잖아요. 3 나올 확률이 8분의 5 그렇죠? 요거 확률 플러스 2개 나올 확률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플러스 이거 왼쪽 거랑 똑같은데 그죠?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
그쵸? 굳이 억지로 다 표를 안 만들어도 돼요. 실제로 1389번은 모집단과 표원집단의 관계로 보지 않아도 사실 문제 풀 수 있는 상태예요. 왜? 아니 그냥 2개 뽑아서 평균이 2 나올 확률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뽑은 게 합이 4 나올 확률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확률 문제예요. 괜찮죠? 그냥 확률 문제. 근데 얘랑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64분의 5, 4, 5. 그래서 64분의 14. 32분의 7.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기 뒤에 거 나가면 안 되겠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참, 오늘 얼마나 나갔지? 그렇게 적게 나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쉽다. 자, 여기 알았어. 그러니까 무리해서 나가지는 않고요. 일단 1390번까지만 숙제로 해오기로 말하고요. 일요일날 6시에 화이팅. 3월부터는 일요일날 1시 반. 오케이. 안 준다. 잠깐. 오케이.